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은 예전에 선배가 공간 사옥이었던 시절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서 잠깐 보러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은 생각보다 건물이 작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내부 평면과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보통의 건축 설계 사무실과는 정말 달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내부를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정작 건축 설계 사무실 때가 아닌 미술관으로 바뀐 이후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공간 사옥, 즉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이 특별한 것은 한국 현대 건축의 장을 열었던 김수근 건축가의 대표작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하고 본인이 건축 설계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이 사진도 아마 공간 사옥의 김수근 건축가의 데스크에서 촬영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컨텐츠에서 우리나라 건축가를 다룬 것은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이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그럼 김수근 건축가와 그의 첫 작품을 공간 사옥으로 소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네요. 지금은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 예전 공간 사옥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의 위치는 옛 서울, 즉 한성의 중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한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덕궁 바로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스트리트 뷰를 한번 봐줘야겠죠. 자, 스트리트 뷰로 들어가 봅니다. 이 스트리트 뷰를 촬영한 날은 매우 흐린 날이었네요. 자, 저쪽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바로 저기 이렇게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이 있습니다.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의 배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실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은 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수근 건축가 생전에 이미 구사옥을 짓고 나중에 이렇게 신사옥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여기 유리사옥, 그리고 이 위성지도에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한옥도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간 구사옥부터 살펴볼까요? 그런데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이라고 하니까 부르기가 힘드네요. 이제부터 예전 이름인 공간 사옥으로 부르겠습니다. 아까 전 스트리트 뷰에서 바라본 위치에서 좀 더 들어와서 바라본 공간 사옥입니다. 공간 사옥은 건축 자체도 멋있지만 역시 저 벽돌벽을 완전히 가려버린 담장이 덩굴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공간 사옥은 건축 시기가 6년이나 차이 나지만 구사옥과 신사옥이 하나가 되면서 완성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순서상 먼저 구사옥부터 봐야겠죠? 바로 여기가 구사옥 정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구사옥의 동측 측면이고요. 여기는 공간 구사옥의 서측 측면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처음 구사옥이 지어졌을 때는 저 반원 아치와 저 아래의 문이 구사옥의 출입구였던 것 같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없는 공간 사옥을 이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만일 넝쿨이 없다면 저 반원 아치와 문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는 공간 구사옥의 입면에 디자인 포인트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공간 신사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공간 신사옥의 서측 측면입니다. 아까 전 신사옥이 지어지면서 김수근 건축가의 공간 사옥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했지요. 바로 저기 보이는 공간 신사옥의 출구가 김수근 건축가가 한국 현대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공간 신사옥의 뒤쪽입니다. 배면은 너무 평범하게 보이죠? 신사옥의 동쪽 측면은 유리사옥으로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고요. 대신 구사옥의 동쪽 측면은 구사옥과 신사옥 그리고 유리사옥으로 둘러싸인 중정에서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것이 아닌 공간 사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리 사옥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유리 사옥 진짜 싫어합니다. 일단 이 건물이 설계 사무실로 세워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 설계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때는 밤이나 낮이나 하루 종일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내부가 더워져서, 밤에는 멀리서도 내부가 훤히 비쳐서요.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차라리 음식점인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유리 사옥이 들어서면서 원래 김수근 건축가가 공간 사옥에서 추구했던 공간이 깨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유리 사옥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기서 밥 먹으면 풍경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리 사옥의 동쪽에 바로 창덕궁이 있으니까요. 그냥 게임 끝이죠. 이제 신사옥의 정문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공간은 여기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가 신사옥 정문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 입구입니다. 이 신사옥의 정문 공간에 대해 많은 이들이 한국 전통 한옥의 사랑채 노마루 공간에서 김수근 건축가가 영감을 얻었다고 평하더군요. 그 생각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쪽은 원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던 공간인데 지금은 티켓 오피스로 바뀌었네요. 현재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의 내부 출입문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 공간을 한옥의 노마루 공간으로 많이 비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썬큰 공간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 공간을 들어가서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신사옥 정문 공간에서 구사옥과 유리사옥 그리고 한옥이 있는 중종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로요. 이 공간 구성도 한옥의 사랑채에서 안채 앞마당으로 가는 컨셉이 적용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네요. 원래 한옥에서 사랑채에서 안채로 가는 공간은 많이 가려지거든요. 그런 컨셉이면 이 공간은 성공했죠. 이제 중종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종 공간에 오면 중종의 서쪽에 바로 구사옥의 동측 측면이 보입니다. 제 생각에 김수근 건축가는 저 구사옥의 창들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리사옥이 망쳐버렸죠. 그건 내부에 들어가서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정의 동쪽 한켠에는 한옥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뜬금없지 않나요? 이 한옥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유리사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요. 더군다나 이 유리사옥이 생긴 이후에 한옥이 지어졌다네요. 신사옥과 유리사옥을 잇는 브릿지입니다. 공간 사용상으로 보았을 때 브릿지는 필수 불가결이겠지요. 유리사옥의 코어 부분은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를 섞어서 구성을 해 놓았네요. 이제부터 공간 사옥 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지어진 순서대로 구사옥, 신사옥, 유리사옥 순으로 봐야겠지만 현재 관람 동선은 신사옥에서 구사옥으로 이어져 있기에 먼저 신사옥부터 보겠습니다. 유리사옥은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구사옥은 여기고 신사옥은 이쪽입니다. 현재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은 썬큰에서 바로 이쪽 입구로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요. 아까 전 보여드렸던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재 1층 출입구는 기념품 샵이랑 같이 자리 잡고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는 계단은 이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2층 전시장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공간 구사옥, 신사옥 모두 계단 사이즈가 겁나 작습니다. 그래도 그 공간에 이렇게 비디오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이렇게 스키플로어, 즉 층 사이에 중층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키플로어의 개념은 원래 구사옥부터 김수근 건축가가 잡아놓은 컨셉입니다.
이 공간은 원래 자동차 주차장이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에는 자동차를 컨셉으로 한 설치 미술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이제 2층 로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전 여기가 건축 설계 사무실일 때 이 로비에서 선배를 기다렸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2층 로비 공간입니다. 여기로 올라왔던 계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2층과 3층 올라가는 계단에도 저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미술관이면 무조건 있는 백남준의 작품. 그런데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과 백남준은 인연이 있죠. 김수근 건축가와 백남준은 일본부터 인연이 있어서 백남준이 한국에 오면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하네요. 2층 로비에서 서측 썬큰 공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공간감을 가지고 많은 비평가들이 김수근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한옥에 대한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채 누마르의 감성을 여기다 풀어놓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 고택을 대표하는 정유창 고택의 사랑채 누마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누마루 내부에 들어가서 사랑마당을 바라보면 시각의 높이나 느낌이 아까 전 공간 사고 2층 로비에서 썬큰 공간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죠? 2층 로비 공간에는 김수근 건축가와 백남준의 인연을 강조하듯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 프랑스 뽕피드 센터에서 백남준의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괜한 뿌듯함도 느꼈는데 백남준이 한국 예술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2층 로비에서 이렇게 중정 쪽의 공간도 잘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석탑까지 가져다 놓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면은 유리사옥의 내용까지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네요. 유리사옥으로 가는 브릿지는 바로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유리사옥으로 가는 브릿지입니다. 지금은 일반 관람객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유리 브릿지에 저런 설치 미술이 전시되어 있네요. 사람이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도 스키플로 공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1층과 2층 사이에서는 미처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는데 거기에도 같은 위치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설치 미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근데 많이 좁습니다. 화장실을 빠져나오면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간 사옥을 미술관으로 바꿀 때 기존 마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여기 큐레이터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원래 공간 사옥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공간감을 가졌는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공간과 재료들이 작품이었거든요. 이제 3층의 메인 전시장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건축 설계 사무실로 여기가 쓰였을 때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던 오피스 공간이었겠죠. 2층부터 올라가는 계단은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는 도rum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3층 메인 전시장입니다. 저기가 아까 전 올라왔던 삼각형의 도rum 계단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미술 전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전시장으로도 멋진 공간이지만 원래 건축 설계 사무실이었을 때는 어땠을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설계를 하면 정말 영감이 팍팍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사실 3층 전시장은 4층에 보이도 되면서 공간의 높이가 확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3층 공간도 중간층이 있어서 실제로 이 공간은 상계층을 통으로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 공간은 멋지지 않나요? 제가 이 공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 창입니다. 처음에는 창이 아니라 작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담쟁이 넝쿨이 창을 가리면서 무슨 현대 해외 작품처럼 저 창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김수근 건축가가 생각한 것은 아니겠죠? 3층의 중간층을 올라와서 남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의외로 공간이 넓지요. 정말 여기서 설계를 하면 대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원래의 마감 재료를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공간의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쯤에서 2층에서 4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도름 계단의 재료를 노출 콘크리트와 파벽돌로 사용한 것도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육중한 조각 작품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계단은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계단입니다. 계단의 경사에서부터 계단 옆의 난간 높이, 무엇보다도 계단의 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 오르고 내려갈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4층은 이 도름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3층에도 신사옥에서 구사옥으로 넘어가는 출구가 있는데 현재는 관람 동선상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4층을 통해서 구사옥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보실 곳은 신사옥의 북쪽입니다. 4층 계단실을 빠져나오면 이 공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공간 사옥은 계단뿐만 아니라 층고도 일반 오피스 사무실에 비해서 무척 낮게 되어 있습니다. 3층만 빼놓고요. 여기가 신사옥의 4층 북쪽 주 전시장입니다. 신사옥의 4층 주 전시장에서 보는 3층의 보이드 공간입니다. 안도 다다오는 자기 사무실에 자기 자리를 맨 1층 입구에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나 감시한다고 하던데 김수근 건축가는 이 위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감시하지 않았을까요? 이 브리지를 통해서 4층 남쪽 주 전시장으로 건너가시면 신사옥에서 구사옥으로 넘어가는 문이 나옵니다. 공간 신사옥의 3, 4층 공간의 조명은 대낮에는 모두 천창에서 내려오는 자연 햇빛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예전에 이미 이 천창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니티 템플을 소개한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던 대예배실의 천창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근 건축가에게 영향을 준 건축가가 르꼬르비제가 아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공간이 김수근 건축가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창이 원래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전 김수근 건축가의 사진과 비교해 볼까요? 그렇죠. 여기인 것 같죠? 여기에 위치를 잡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창덕궁이 바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하지만 유리사옥이 들어서면서 이쪽 창은 먹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4층의 남은 남쪽 전시장을 살펴볼까요? 바로 이곳이고요. 이 문을 통해서 신사옥에서 구사옥으로 넘어갑니다. 4층의 남쪽 전시장에 전시된 이 작품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전시 작품이 전시되어 있겠죠? 바로 저 문이 신사옥에서 구사옥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이제 구사옥을 살펴볼까요? 원래 처음의 구사옥은 이 부분이 보이드된 공간이었나 봐요. 현재에는 데크가 설치되어서 야외 전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 흔한 키스링의 작품이네요. 나가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일반인에게는 오픈되지 않나 봐요. 큐레이터 이야기로는 이 구사옥 꼭대기층에 게스트룸이 있어서 백남준이 한국에 오면 여기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김수근 건축가 인연이 있었나 봐요. 일본 인연. 4층에서부터 2층 중층까지는 여기 회전 계단이 수직 이동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전 계단 역시 현재 기준에서 보면 계단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선 폭이요. 저 같은 덩치는 온벽에 어깨를 기대면서 내려왔다니까요. 여기는 3층 전시장입니다. 구사옥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 공간이 주공간이 되고요. 바로 이 옆쪽은 회전 계단과 함께 부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벽이 없는 것인데요. 전시를 위해서 가벽을 세웠더라고요. 미술관으로 바꾸면서도 여기 창이라든지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디테일들을 최대한 살려놓아서 원래 공간 사옥이 어떤지를 짐작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부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전시도 공간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전시작품보다 이 전시작품이 바라보고 있는 창에 더 매혹되었습니다. 바로 이 창이요. 이 위치에선 이렇게 보이지만요. 전시작품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동하면 유리사옥이 보이네요. 만일 유리사옥만 없었으면 그냥 창덕궁이 이 눈안에 확 들어왔을 텐데요. 이것까지는 용서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중정공간과 한옥 그리고 석탑은 분위기가 있네요. 그런데 정말 유리사옥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제 중층 공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간 구사옥을 특별하게 만든 스키플로, 즉 중층 공간이 구성되어 지하층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수근 건축가가 먹고 자고 했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생활 공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회전 계단입니다. 많이 위험해 보이죠? 이 계단은 치마 입으신 여성분들은 많이 곤란하실 것입니다. 중층 공간의 이 원형 공간이 김수근 건축가의 침실이었다고 큐레이터는 설명하던데요. 그런데 침대 놓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은데요. 여기에는 안쪽과 바깥쪽 모두 원숭이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좀 을지년스럽지 않나? 여기는 중층 공간의 남쪽입니다. 여기는 주공간과 부공간이 뚫려져 있네요. 미술관으로 다시 리노베이션 할 때 일부러 여기에 설치된 벽 서가라든지 에어컨 등도 그냥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치 설치 미술처럼 보이죠? 여기에는 싱크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식사 준비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바로 눈앞에서 창덕궁을 바라보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저기 유리사옥이 다 망쳐 놓았습니다. 자, 이제 중층에서 2층 사이 중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런데 여기가 마치 계단참처럼 보이네요. 실제로도 계단참처럼 보입니다. 저렇게요. 처음 지어진 구사옥은 정말 좁았던 것 같아요. 사실 스키플로어라고 하기는 하지만 층 사이 중층은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 계단에는 이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술관으로 개조되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 설치 미술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죽은 사슴의 시체를 박제 처리한 이후 그 위에 저 수많은 구슬들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제 2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2층은 주공간과 부공간이 원래 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원래 처음 공간 구성만 있을 때는 여기가 출입구로 쓰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건 아마 미술관으로 개조 전에도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1층과 2층의 중간 계단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벽과 창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계단 손잡이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어떤 용도로 이 공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1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에는 서측과 동측으로 모두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현재는 동쪽으로 나가는 출구만 사용이 됩니다. 먼저 부공간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의 미술관 동선에서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중정 공간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문으로요. 저 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9450의 전시는 1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하 1층도 있거든요. 1층 공간은 이 부분이 보이드 되면서 지하 1층 아래가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하 1층으로 보이드된 945 1층의 주공간입니다.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지하 1층도 사실 945과 신사옥으로 나눠집니다. 이쪽이 945으로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아까 전 945 1층의 보이드된 공간에는 이렇게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사옥의 지하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전 공연장 공간으로 쓰였던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 자료 사진을 보니 여기서 연극이나 무용 같은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일종의 미디어 아트 공연을 여기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유리사옥을 안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여기 2층 카페까지만 가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맨 꼭대기 레스토랑을 가는 날도 있겠죠. 이것은 2층 카페로 가는 외부 계단의 설치 미술입니다. 그리고 2층 카페에 들어가시면 신사옥에서 유리사옥으로 넘어오는 브릿지의 반대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유리사옥 1층에서 보여드린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2층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런데 2층은 높이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멀리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좀 더 위의 레스토랑을 가면 더 멀리 보이지 않을까요? 역시 안으로 들어와 보니 여기가 설계 사무실 때 여기 직원들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리로 만들면 뭐해요.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부가 밖에서 훤히 보이니 엄청 불편했겠죠. 2층 카페 높이는 창덕궁이 제대로 보이지 않네요. 역시 4층 올라가야겠죠. 확실히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은 김수근 건축가의 대표작답네요. 그리고 전세계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멋진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느 건축 설계 사무실의 사옥으로 쓰이는 것보다 이렇게 미술관으로 개조되어서 일반인들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이었습니다.